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의사표시분에 관한 논점 하나 골랐는데 통정의 표시를 골랐어요. 원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사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일단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통정의 표시의 뜻? 늘 합이란 단어를 꼭 말하셔야 됩니다. 도합,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 우리 판례가 합의 대신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양해죠. 양해. 따라서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합의나 양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통정의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반드시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 관한 조문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108조죠. 108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통정무선이죠. 먼저 108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상대적 부효. 상대적 부효. 그러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과목은 각각 다 무효 또는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에 관한 사례 문제 좀 하나 봅시다. 자, 요 사례가 통정의 표시에 관한 판례든 사례 문제든 다 아울러서 중요한 논점을 다 담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열심히 듣고 꼭 이 내용을 자기 손으로 그림을 꼭 그려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일단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럼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A는 이름 뭐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사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변제기에 갑이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런 건 통상의 강제집행이라고 그래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래요. 통상의 강제집행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는 따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용어가 잘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물권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건 이건 통상의 강제집행 이렇게 표현하고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용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통상의 강제집행은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요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이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일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장 매매한 거니까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죠. 그럼 이때 허위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갑이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은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아까 설명했듯이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도합이라고 그랬어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뭐 하면서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게 통정의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쉬운 내용부터 좀 하나씩 좀 따져갑시다. 그럼 이때 요 갑하고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그럼 이게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그다음에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일단 그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간 건 맞죠? 그러면 이때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소유권 취득이 안 될까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내용인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 즉 계약이 유효할 것. 두 번째,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계약이 유효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갑은 을과 짜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이때 갑은 을에게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첩계약 사례 생각나죠? 첩계약에 기해서 첩에게 아파트 하나 준 겁니다. 그럼 첩계약 같은 건 뭐라 그래요? 첩계약 같은 건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얘는 유효, 무효. 그다음 첩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첩에게 이전해 준 건 그건 불법원이 급여라고 그러죠. 그럼 불법원이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여기도 일단 체계는 좀 비슷하네요.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맞는데 이 가장매매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건 얘는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좀 틀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요 표의자는 무효 주장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해볼까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허위 표시에 기해 상대방에게 급부한 건, 허위 표시에 기해서 물건 주고 뭐 대금 주고 급부라고 표현합니다. 허위 표시에 기해 상대방에게 급부한 게 뭐가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요 표의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말인 겁니다. 기회를 이용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되팔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병, 요 사람 이름 뭐죠? 이게 제3자죠. 제3자. 그리고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가 되면 누가 열받을까요? 당연히 갑이죠. 즉 병을 상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올려가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갑이죠. 자, 그럼 이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봐야죠. 없다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습관적으로 자꾸 병한테 뭐 등기가 넘어가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꾸 그렇게 찍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8조 조문이 통정무선이죠. 그러니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선이 그랬으니까 몰랐다 이 말이죠. 뭘 몰랐다는 거죠?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즉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를 짰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 악의는 알았다는 거죠. 요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를 짰다는 사실을 알고도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병이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늘 시험에 등장하는 표현은 여기죠.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는지 따져봅시다. 먼저 알 수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3자는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는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잘 따라옵니다. 요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족하고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족하고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은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병이라는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갑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요 을에게 병한테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문제 풀다 보면 저도 가끔 당황스러운 부분이 제3자의 선이 있는 추정돼 이렇게 물어오면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는 잘 외워둬야 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되죠. 다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짰다는 사실을 보통 알고 살 확률이 많다, 모르고 살 확률이 많다, 모르고 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3자는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쪽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 틀리면 안 돼요. 다시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족하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목적물을 되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제3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득자죠. 그러니까 다시 득한 사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득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득자 앞으로 등기가 됐고 전득자에는 악이었어요. 악이. 그건 알았다 이 말이죠. 뭘 알았다는 거죠? 가장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즉, 이 정은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짰다는 걸 알고도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갑이 악의 정에 대해서는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죠? 이건 쉽죠. 늘 뭐 한 번 들어서 머릿속에 팍 박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가 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엄폐물의 법칙. 다시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전득자는 다 보호가 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도도합이죠. 의사와 표시가 불을 취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108조. 108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정의 표시에 관한 기본 사례 내용 다시 꼭 자기 손으로 그려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